예, 지난달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예대금리 차가 작년 12월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클수록 은행의 이자 이익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1월 국내 은행 19곳 중에서 15곳의 가계 예대금리 차가 작년 12월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벌어진 건가요? 또 가장 차이가 큰 은행은 어디로 나타났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금과 대출 격차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 차액이 다 은행 이익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대 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전북은행입니다. 6.4%니까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예. 그다음 인터넷 은행 중에서는 토스가 4.7%로 좀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본다 그러면 한 2.1% 정도 되거든요. 전체 평균이 한 2.1%고, KB국민은행이 한 1.5%, 또 NH농협이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예금과 대출 그 차이로 이제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우리나라 은행의 지금 이익의 90%는 다 대출 금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출 금리를 정하는 방법이 기준금리 3.5%에다가 5대 시중은행이 코픽스라고 해서 대출 금리를 정하요. 거기에다가 이제 은행 마진이 가상금리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가상금리를 한 2에서 한 3 정도 좀 낮게 올렸는데, 이렇게 은행 대출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남아서 이 돈으로 이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퇴직금이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평균이 예대금리자 평균이 뭐 한 1.2%인데 아까 가장 높은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6%포인트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대 마진이 많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 금리랑 예금주들한테 주는 예금 금리의 차이가 예대 금리인 건데 더 많이 받고 덜 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우리 1월 기준으로 집담보대출금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최고 집담보대출금리가 8%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면 은행의 기준금리는 3.5%밖에 안 되는데 집담보대출금리가 8%라고 하면 그 차익을 빼면 약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렇게 가상금리라고 해서 은행 마진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마진이 너무 높여서 은행들이 성과 잔치를 벌였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하면 97년도 IMF 때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은행들이 어려울 때는 우리 국가 세금으로 은행들을 도와줬는데,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뭐 연봉의 50%까지 지급을 하거나 또 퇴직금이나 명퇴금을 최고 뭐 9억까지 주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일반 제조업이 퇴직금이 보통 위로금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근데 은행들은 이렇게 가상금리를 많이 붙여서 이자를 많이 남겼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난방비가 뭐 3배, 4배, 5배 올랐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내는 이자를 가지고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더 국민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매년 실적 발표 때마다 사실 뭐 은행을 향한 비판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유난히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건 지금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고금리, 고물가, 기본적인 공공요금도 서민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든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은행들은 돈 잔치했다, 뭐 역대 최대 실적 냈다, 성과급 잔치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판 여론이 높은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도 어떤 설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대금리 차가 많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은행권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은행권에서는 이제 예금 금리를 이제 낮추고 있다. 우리도 기준금리가 3.5%인데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우리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출 받는 금리가 3.5%가 아니고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빌려주는 기준이 되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은행은 예금금리를 우리가 0.5% 정도 낮추었고 또 대출금리는 지금 현재 또 제자리에 있다. 우리가 0.06% 정도 인하를 했지만 이렇게 대출금리가 거의 제자리에 있고 그 신용대출이 또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신용대출을 좀 많이 늘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평균 예금금리가 하락하게 되니까 이렇게 예대 마진이 많이 벌어졌다. 또 시중은행들은 또 이제 자기들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금 금리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뭐 대출 금리보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예금 금리가 떨어져서 대출 금리는 좀 제자리 걸음인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사실 너무나 상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은행의 그 예대 마진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어제는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이 뭐 금융권의 대출 금리 인하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고요. 보니까 최근에 중소기업들의 5% 넘는 고금리 대출 비중도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은행권도 이럴 때 고충을 분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당연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아무리 이자가 높게 얘기해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법정 최고금리는 19%, 20%인데요. 은행권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채금융으로 가게 되면 뭐 최고 100%에서 연 5,000%까지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빌리는 이 대출금리가 저는 거의 국민들에게서는 필수제다. 그 은행들은 국민들이 아무리 높아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가상금리를 많이 올려서 이자를 많이 남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들은 우리가 IMF나 2008년도 어려울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었고 지금은 또 본인들이 이 가상금리를 많이 붙여서 이익이 많이 남은 걸로 성과급 잔치나 또 퇴직금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KB국민은행의 대주주는 외국계입니다. 75%가 외국인들이 대주주고요. 신한은행도 한 65%가 외국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행의 이익이 많이 남은 것을 주주에게 환급해주게 되면 외국인들만 또 배를 불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하는 방법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이자를 낮춰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난방비 급등이라든지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30%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한계 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예. 또 중소기업들도 한 50% 정도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은행이 이자를 낮추어서 우리 기업인이나 우리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서민이나 기업들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죠. 금융과 통신 같은 경우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정부 특허에 의해서 거의 뭐 과점 형태가 유지되잖아요. 독과점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금융권에서도 뭐 이제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난 15일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 위해서 예대마진 축소를 주문했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주문이 된 건데 사실 지금 발표된 오늘 이야기를 했던 1월 예대마진은 이런 금융당국이 예대마진 축소를 해라라고 이렇게 주문하기 이전에 발표된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2월에 예대마진 차이가 공시가 되면 그때는 좀 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세요? 예, 지금보다는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대해서 은행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라. 어려울 때는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그 고금리 이자를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은행들도 굉장히 그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다시 대출 금리를 좀 낮추어서 국민의 부담을 들어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좀 환급을 하겠다. 저는 이전보다는 훨씬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좀 자제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에다가 2, 3%의 가상금리를 붙이는 것이 보통 이익을 남기는 건데요. 예. 최근에는 이 가상금리가 이제 은행의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최고 4, 5%까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난 거고 우리나라는 은행 이익의 90%가 다 이자입니다. 그렇지만 선진국 미국이나 보면 전체 수익의 한 40% 정도만 은행 이자 수익이고 나머지는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양한 수입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냥 예금과 대출 그 차익만 가지고 돈을 버는 기 때문에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론도 워낙 안 좋고 뭐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도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지금 조금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공익 활동을 좀 강화해 보겠다 이러면서 지금 주요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올해 상반기 채용을 늘리겠다 이런 발표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청년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반밖에 취업이 못하는 상황이고 또 은행에 금년에 채용될 예정 인원이 한 3,7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에 뽑을 예정이 작년에는 상반기에 740명을 뽑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48%를 증가시켜서 2,288명까지 뽑겠다. 약 한 2,300명 정도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은행들도 그만큼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남겼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청년 취업률을 좀 도와주겠다. 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FDI라고 해서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이 한 4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26%고요. 미국이나 OECD 평균이 21%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세는 17%인데요. 이와 같이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보다 낮고 또 투자세액 공제도 우리가 8%인데 미국과 대만은 25%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대학생 청년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거고 은행들도 이제 거기에 발맞추어서 금년에 한 48%나 정원을 해서 더 많은 대학생 청년들을 뽑겠다. 취업자를 뽑아서 또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자 인하 발표 외에도 상반기 좀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는 하나의 사회 환원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국민들에게 가장 큰 보답이 되는 겁니다. 은행들도 과도한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거나 퇴직금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좀 뽑아서 인력을 보강하고 지금 은행들은 많은 지점을 폐쇄하고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은행에서 직접 대면 창구 업무를 잘 하기 어려워요. 그 정도로 이제 은행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지점은 폐쇄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공계 인력을 또 뽑아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1등입니다. 네. 전자정부나 통신 인프라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화라든지 디지털화로 되어서 우리가 세계를 좀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은행이 그렇게 좀 주도를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네. 상반기 한 5천여 명 정도 채용 규모를 발표했던데 이 정도 규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금년 상반기 작년보다 한 50%를 증가시켜서 한 2,300명, 금년 전체에 한 4,000명 정도를 뽑겠다는 건데, 네네. 저는 은행이 여력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인력을 뽑아서 일자리를 좀 제공해라. 그것도 아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요 은행의 대주주는 다 이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은행의 지분을 75%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을 고용하고 한국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배당을 늘리는 것은 외국인들의 이제 배만 불려주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한국인들 더 많이 채용하고 또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IT 산업 발전하는데 이런 온라인화를 위해서 인력을 많이 뽑아주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은행권들에서도 지금 공익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회 환원책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내일은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개선 TF가 출범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6개 과제를 내걸었던데 여기선 어떤 논의들이 나올 걸로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와 은행 TF에서 은행이 이제 경영권을 좀 촉진하고 또 구조 개선을 좀 해라. 그다음에 성과급이나 퇴직금의 이제 보조 체계를 좀 개편해라. 최근에 이제 성과급을 뭐 연봉의 50%, 또 퇴직금을 최고 뭐 5억까지 주게 되니까 그 명퇴를 한 사람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돈과 한 3년치 돈을 받아서 많이 나갔습니다. 최고 9억까지 좀 받아 나갔으니까 이러한 성과급과 퇴직금에 대한 보수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은행이 지금 비이자 수익을 좀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90%는 전부 다 은행 이자가 주 수입입니다. 그래서 비이자 수익을 좀 정대하겠다. 또 금리 체계를 좀 개선하겠다. 또 사회 공헌을 좀 하고 또 손실을 흡수하는 방안을 내겠다. 이런 것이 이제 은행 TF가 6가지를 제안했는데요. 저는 이와 같이 성과급이나 퇴직금 체계도 좀 개편하고 또 구조 개선을 해서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나라 은행도 외국계 은행 같이 좀 해외로 좀 진출도 좀 하고 또 은행 이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도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은행권 개선 TF 첫 회의는 이제 23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나오면 그것들이 바로 시중 은행들로 내려가서 적용이 될까요? 저는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은행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금과 대출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또 신한은행이 가장 발빠르게 이런 대환대출 플랫폼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많은 시중은행들이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거 예금과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라든지 또 제4의 인터넷 은행도 출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예. 바로 핀테크 기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과점 체제에 있는 은행 경쟁도 좀 촉진시키고 또 인터넷 은행도 좀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현재 전체 예금의 한 90%는 은행이 독점하고 있고 대출의 75%는 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은행도 들어오고 또 세부적인 은행도 들어온다 그러면 훨씬 좀 개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같은 경우 은행이 좀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시장 경쟁을 촉진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은행들이 내놓은 사회 환원책 같은 경우도 좀 효과적일지 좀 그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